3월 30일 뉴스 속보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준석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 대여 투쟁에 함께 나서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서해 수호의 날 이 기념식장에서는 유승민도 만났습니다. 유승민은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달라라는 이야기였는데 유승민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준석을 만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 대연합입니다. 전략적 연대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들어서 하루에 메시지 2개씩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두 이 이재명 정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공격으로는 보수 우파 전체가 전략적 연대를 할 수가 있다. 제휴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자신감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동혁과 이준석의 만남, 이 부분에 앞서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리얼미터죠.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2달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믿지 못하겠다라는 많은 지적들도 있고 또 이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이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샤이 보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수층에서 우파층에서는 아예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여론의 흐름입니다. 국민의힘 또는 현 정국에 대해서 실망했다. 아예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도 이것도 하나의 여론의 흐름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60일이 남았는데 분명히 보수 우파는 대결집을 할 겁니다. 이재명 정권 심판, 이재명 정권 견제를 위해서 다시 뭉쳐야 한다라는 움직임은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규모로 이 보수 대결집이 일어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늦어지면 또 뭐 아쉽게 졌다, 박빙의 승부 갈 수 있었는데 지난 대선처럼 이 시기가 적어도 4월 중순에는 한번 이 보수 대결집하는 이 흐름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언제나 많은 지지층, 국민들이 또 지지하다가 돌아선 국민들, 유권자들이 다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근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건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정당의 의무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실망스럽지만 다소 국민의힘으로 다시 지지율을 결집시켜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해주지 않습니다. 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리얼미터가 지난 23일에서 27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의 국정수행 지지도 지난주와 같이 62.2%였습니다. 지금 오늘 이 환율이 1,520원을 넘어섰습니다. 1,520원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 이재명은 입만 열면 전부 전쟁 탓입니다. 이란 전쟁 탓입니다. 이 이재명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1,400원을 환율이 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1,500원, 1,520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전쟁 추경하겠다랍니다. 25조 원을 풀겠답니다. 앞으로 뭐 잘못되는 건 전부 전쟁 탓일 겁니다. 돈 풀기는 전부 전쟁 탓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재명의 지지율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은 오늘도 제주도에 가서 실용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의 실용은 자기가 도둑놈인데 도둑놈이라도 일을 잘하면 봐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일을 못합니다. 도둑놈이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도둑놈이 일을 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게 안 됩니다. 자기 재판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걸 없애야 합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사법 시스템을 파괴해야 합니다. 사법 시스템 파괴에 따른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거짓말, 거짓 선동을 해야 합니다. 포퓰리즘을 해야 됩니다. 다른 도둑놈과는 다른 경우죠.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9%포인트 낮아져서 51.1입니다. 국민의힘은 2.5%포인트 상승입니다. 30.6%입니다. 국민의힘의 2.6%포인트 상승, 이게 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바닥을 쳤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우파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제 서서히 이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재명 정권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사법 리스크, 경제 폭망입니다. 저 거짓 선동, 저 포퓰리즘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게 앞으로 한 보름 사이에 적어도 5%에서 10% 사이 이렇게 결집을 해줘야 한다. 다음 달 말까지는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가 10%포인트 안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그래야 박빙의 승부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얼마나 빨리 가져갈 것이냐, 당길 것이냐, 이 계기를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계기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건 정당과 정치인의 몫입니다.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며칠 전부터 하루에 2가지씩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재명의 경제 폭망, 이걸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정권 견제로는 보수파가 전체가 뭉칠 수 있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이유로 들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면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도 만났고, 유승민에게는 면전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준석과도 만났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그날 한번 만나자라고 해서 오늘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을. 여기에서 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맞서 싸우자, 대응하자. 지금 가장 큰 것은 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입니다.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해서 이 국정조사를 하는 이 부분입니다. 벌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성용 검사에 대해서 이화영의 변호사가, 그 변호사가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청주시장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공천 뇌물입니다. 공천 주는 대가로 지금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가 회유했다, 외압을 가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 변호사가 회유하고 외압을 가했다. 이재명 측에서 회유하고 외압을 가했다. 거꾸로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게 이화영 재판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 재판을 진행할 당시에 1심 때였습니다. 법정에서 이화영과 이화영의 부인이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운 이유입니다. 저 변호사가 지금 이화영에게 겁박하고 회유하고 있다. 그래서 잘린 변호사였습니다. 이런 경우 여기에 지금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과는 뭐 지난번에도 이 공동투쟁 합의를 한 적도 있고 이제 공동투쟁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준석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따로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유승민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는 유승민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지금 사실 매일같이 이정현과 뭐 송원석 매일같이 유승민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정권에 대한 공격, 이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 보수 대연합을 위한 메시지도 장동혁 대표가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습니다. 장 대표가 내일은 또 우원식을 만나야 합니다. 국회의장. 저 지금 헌법 개정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모두 헌법 개정으로 지금 우원식이 가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내일 만나서 잘라야 합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정권이 국회 운영을 하면서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우원식이, 민주당의 들러리를 서고 있는 우원식이 무슨 헌법 개헌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냐. 지방선거 전략으로도 내용으로도 단호하게 내일 잘라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헌법안 발의는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107명이 똘똘 뭉치면 헌법 국회에서 개헌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단호하게 맞서 싸울 필요가 있고요. 보수 대연합 뭐 이름은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 전략적 제휴도 좋습니다. 이 전략적 제휴에 대한 메시지도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이준석과 만나고 나면 지금 보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정권 견제를 위해서 지금은 모두 손을 잡아야 할 때다 라는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유승민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말씀이 나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민을 저렇게 거부하고 있는데 경기도지사 후보로 유승민, 뭐 안철수, 김문수, 안철수는 뭐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지금 현실적으로 김문수와 유승민이 있습니다. 이 당 지도부에서 김문수에 대해서 그동안 선거에도 쭉 패했고 또 나이도 좀 많고 김문수보다는 유승민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의 정체성 면에서는 김문수가 더 적합합니다. 또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득표력에서도 김문수가 유승민에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또 저 유승민이 다음 달 중순까지 저렇게 목리를 부리면 오세훈처럼 이 감당이 안 됩니다. 갈수록 지금 김문수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데 저 대구에서 출마 선언한 김부겸도 70입니다. 나이가. 뭐 다 같은 70대입니다. 나이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유승민을 자극하기 위해서라도 김문수 카드를 쓸 필요가 있다. 지금은 뭐 김문수 기분 나빠져 있는 상황이죠. 유승민에게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지적해 둡니다. 유승민도 이번 기회에 유승민도 나서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대로 소멸될 겁니다. 이정현이 자기가 그 광주, 전남 도지사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입니다. 이 뭐 사실 공천관리위원장이 자기 손으로 공천을 해서 출마하겠다. 이게 조금 웃기는 일이 됐지만 광주, 뭐 전남은 특수 사정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승민을 압박하는 것이고 또 주호영을 압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주호영, 이진숙이 오늘도 계속 지금 이제 오늘 대구 그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8인 경선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호영의 경우와 이진숙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진숙은 국회의원이 맞지 않느냐라고 보이는데 보궐선거가 이진숙의 경우에는 좀 스텝이 좀 꼬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경기도지사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스텝이 좀 꼬였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정현이 그런 부분에 대한 헌신 강조한 것은 옳은 것이었고요. 좀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국민의힘과 같은 국민정당의 경우에는 당대표는 좀 포괄적이고 애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표 경선에서는 강력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낼 수 있습니다. 당원들을 향해서. 그럴 수 있죠. 또 그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당을 운영해 나가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포괄적이고 좀 애매해도 포괄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보수 우파에서 진보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국민의힘은 그런 정당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이 양당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국민정당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문수 카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유승민이 안 되면 뭐 오세훈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매달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또 선거 전략에서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이 자를 필요도 있다. 김문수라는 카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장동혁 대표가 이런 메시지에다가 이제 유승민 뭐 이렇게 이준석도 만납니다. 앞으로 오세훈도 뭐 오세훈 비롯해서 서울 지역의 후보들도 만나야 할 테고 대구도 만나야 할 테고 전국을 돌아야 될 겁니다. 전국을 돌면서 많은 정치 개혁, 민생, 정책도 쏟아내야 합니다. 이 기회에 국회를 완전히 바꿔버리자. 필요하면 국회 해산하자. 국민의힘이 모든 세비를 거부하겠다. 국회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겠다.
국회 그 사각형 네모 뺑 둘러서 이 조의를 달고 국회 사망 선고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뭐 필요한 수단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수 전략적 제휴를 위해서 이 모든 준비들을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욕하다가 유승민 갑자기 만나자라고 하면 오세훈 뭐 때려 죽일 듯이 하다가 갑자기 오세훈 뭐 이러면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1개월 뒤, 2개월 뒤를 보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국민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대표적으로 한동훈 친한계도 그런 겁니다. 친한계의 사람들과도 만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또 당에서 쫓아낸 저 한동훈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국정조사입니다.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여기 한동훈이 자기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자기가 가장 큰 책임자다. 만약 조작 기소가 있다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에게 책임을 물어라. 민주당은 뭐 한동훈은 절대로 부르지 않겠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부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또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렇죠. 당에서 쫓아냈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럴 때 한동훈에 대해서 당대표의 메시지로 또는 대변인의 메시지로 또는 이 법사위를 통해서 당대표의 일정 부분 뜻이 있다라는 정도도 괜찮습니다. 한동훈을 증인으로 왜 채택하지 못하지? 민주당이 장동혁 입에 한동훈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걸 언론에 흘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물론 뭐 배신자도 있고 도려내야 될 사람도 있고 소멸시켜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소멸되지 않았다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는 지금 뭐 누구라도 악마와라도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보수 대결집 지지율을 몰아주기 위한 이 계기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보수 전략적 대제휴 이 여지를 남겨두는 메시지들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김문수 카드 여전히 살려둬야 하고요. 이 김문수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순천 지역에 김문수 의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만 지금 뭐 컷오프 때문에 당이 뒤집어졌느냐? 아닙니다. 민주당도 뭐 난립니다. 이 순천 지역입니다. 이 광역 기초의원 공천에서 컷오프를 실시했는데 컷오프 당한 사람이 지금 이 순천 지역의 김문수 의원을 향해서 오늘 공개적인 행사에서 쌍욕이 나오고 뭐 때려 죽인다. 김문수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쌍욕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에 대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이 컷오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게 정말 혁신적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면이 있느냐 하면 그 기준이 뭐냐 논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도의 정치 행위, 정무적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뭐 국민의힘 못지않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겉으로는 지금 뭐 전체 경선에 붙여서 소리 없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사실은 소극적인 겁니다. 정청래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용조용 지금 지방선거만 이기면 자기가 이제 당권을 연장해 갈 수 있다. 이재명으로서는 저 정청래를 지방선거는 이기되 정청래는 목을 쳐야 되는데 그 지점이 어딜까? 이게 이재명의 고민일 겁니다. 저런 이재명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는 좀 아프고 마음에 들지 않고 수용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보수우파 전체의 대결집을 위해서 또 전략적 대제휴, 뭐 연대 이름이 뭐라도 좋습니다. 그 길로 지금은 가야 할 때다. 그 중심에 장동혁이 서는 방법라는 점을 평가합니다. 3월 30일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 정치판의 새로운 전략, 보수 대연합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있다는 이 큰 그림, 과연 그 속내는 뭘까요?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은요, 바로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흩어져 있는 보수 진영이 과연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오늘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플레이북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 그 주인공부터 한번 만나보죠. 바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입니다. 소스 분석에 따르면 그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표는 정말 야심차입니다. 모든 보수 그리고 우파 세력을 하나로 쫙 묶어버리겠다는 거죠. 이 보수 대연합이라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뭐 우리 다 같이 힘내자 이런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소스에 따르면 지금 지지율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요.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아주 절박함에서 나온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연합이 뭉치는 동기, 즉 현 정부에 대해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소스 해설자가 특히 강조하는 문제점들이죠. 소수에서는 이 연합을 묶어줄 세 가지 핵심 깃발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바로 경제 폭망론이고요. 둘째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재판, 즉 사법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퓰리즘 정책과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520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 원달러 환율입니다. 소스 해설자는 환율이 1,520원을 넘어섰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제 폭망, 주장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좋습니다. 목표도 정해졌고 공격할 대상도 명확해졌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 연합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플레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소수 분석을 보면요, 장 대표의 움직임이 정말 체계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준석 대표를 만났죠. 여기서 뭘 했냐? 바로 반 이재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경기지사라는 아주 구체적인 당근을 제시하면서 손을 내밀었고요. 동시에 매일같이 정부 비판 메시지를 빵빵 터뜨리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마지막으로 개헌 같은 큰 이슈에도 딱 선을 긋고 대비하고 있고요. 와, 이거 진짜 잘 짜인 각본 같지 않나요? 자, 근데 이런 모든 전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겠죠.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아주 차가운 현실, 바로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왜 이렇게까지 연합의 목을 매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민주당 51.1%, 국민의힘 30.6%. 와, 이 격차 보세요. 20%포인트가 넘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차이 때문에 분석에서는 보수 대연합 말고는 딱히 다른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일단 이 격차를 어떻게든 10%포인트 안쪽으로 줄여야 한다는 거죠. 소스 해설에 따르면 그래야만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하는 그런 박빙승부의 발판이라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소스 분석에서도 이 과정이 정말 험난할 거라고 지적하는데요. 내부적으로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게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바로 경기지사 후보를 둘러싼 딜레마죠. 당에서는 유승민 카드를 쓰고 싶은데 정작 유승민 전 의원은 싫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계속 매달리자니 모양새가 빠지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스에서는 김문수라는 다른 카드를 슬쩍 보여주면서 유승민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오히려 그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써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와, 정말 복잡한 수싸움이죠. 어디 그뿐이겠어요.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전 장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건지, 또 예전에 징계받고 나갔지만 지금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품을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대표 스스로가 더 넓은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큰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과제도 있고요.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소스 해설자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권을 끝내기 위해 악마와라도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강력한 말이죠.
이 절박함이 과연 이 모든 내부의 갈등과 변수들을 다 뛰어넘고 정말 하나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정치 무대를 통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